안녕하십니까, 조인태입니다. 일산 동부경찰서 수사 1팀 문땡땡 경위의 오만함, 사이비 종교 집단과의 싸움에서의 어려움,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산 동부경찰서 수사 1팀 문땡땡 경위, 문땡땡 경위, 이 사람은 참 기가 막힌 게,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일산 동부 경찰서까지 가려면요 무려 왕복 6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걸어서 지하철역까지 가고, 그리고 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갈아타고, 그리고 또 지하철역에서 내려가지고 또 걸어가고 하면은 3시간이 꼬박 걸립니다. 아주 가는 시간만 해도 몸이 지치고, 또 뭐 조서 받고 뭐 하고 하면은 뭐 한두 시간 가죠. 그렇게 해서 오게 되면 한 8시간, 하루가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에서는요, 지역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촉탁 수사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송을 시켜달라 그러면은 그건 되게 어렵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이송은. 왜냐하면 수사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송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그 수사 관할이 바뀌는 거니까 쉽지 않다 하더라도 촉탁은 받아줍니다. 그래서 많은 경찰관들, 그러니까 제가 수도 없는 경찰관들을 만나죠. 올해만 해도 한 경찰서에 100번은 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때마다 촉탁 수사를 받아줍니다. 받아줍니다. 제가 양주 경찰서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양주 경찰서, 뭐 의정부 경찰서, 뭐 이런데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촉탁 수사를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역에서 수사 진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절대 그걸 안 해주는 겁니다. 절대 안 해주고 저한테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경찰에 4건, 경찰에 4건을 진술하러 갔습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 일요일 같은 때는 조금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죠. 평일에 너무 바쁘니까. 그런데 일요일까지 갔고, 그래, 이번 주에는 법원에 4번을 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또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런 걸 간 거예요. 4번을 갔는데 이런 걸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몸도 정말 안 좋고, 그리고 지금 건강도 좋지 않고 시간도 절대 부족하고 하니까 좀 배려를 해달라. 촉탁수사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를 완전히 무슨 범죄자 취급하듯이 사유서를 제출해라, 사유서를. 난 이런 경찰은 처음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를 악물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가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간 거죠. 오늘 이제 걸어서 지하철역까지 가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는 그 도중에 제가 이제 문자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문자를 확인하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사람하고 제가 2025년 12월 21일 17시에 출석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 출석 완전히 통보서처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출석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갔는데 이자가 오늘 뭐 부산에서 올라오는 길에 뭐 이제 사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사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못 온다. 못 온다. 그 조사는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조사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사는 힘들 것 같다. 추후에 연락 드려서 일정을 다시 잡겠다. 이거 완전 그냥 통보하는 겁니다. 미안하다라는 말도 없어요. 미안하다라는 말도 없고, 그리고 그냥 자기가 이제 추후에 연락 드려서 일정을 다시 잡겠다. 이렇게 통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범죄자가 아닙니다. 제가 범죄자가 아니고요. 저는 고소인 진술, 피해자인데 피해자를 이렇게 대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지금 이 지하철 안에 있다. 지하철. 여기 지금 12월 21일 지하철 안에 있고, 이 지하철 안에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제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또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합니다. 이 전화를 하는데, 전화도 당연히 받지 않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수서역에 있다. 나는 지금 수서역에 왔기 때문에 여기 수서라고 나오죠. 네, 수서역이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수서역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문자를 지금 확인했다. 그리고 이렇게 국민을 무시할 수 있냐? 내가 집에서 역까지 걸어가가지고 그리고 이 장발산역까지 가려면 약 3시간이 걸린다. 왕복 6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 지역 경찰서에서 촉탁 수사 부탁하니 사유서 요청하고 모멸감을 주더니 전화도 아닌 문자로 오늘 안 된다 통보하고 그리고 게다가 전화도 안 받고 네, 일요일 중요한 일정도 미루고 가고 있는데 톡 문자로 저는 오늘 일요일에 이 중요한 또 미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미팅도 미뤘습니다. 네, 그런데 전화를 무려 내가 또 5번을 합니다. 5번을. 5번을 했는데도 또 받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5번 전화했는데 안 받는 이유가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이자가 답변도 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또 언제까지 나와라. 또 자기가 뻥을 펑펑 치더라고요. 뭐 새벽 3시에 나와도 자기가 조사를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새벽 3시에 조사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응? 일반 국민들이 뭐 새벽 3시에 가서 조사를 받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네, 그러면서 다음에 또 이제 제가 툭 전화해가지고 안 나오면 또 사유서 제출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범죄자다, 네, 피고소인이다 그러면은 출석요구서 3번 해가지고 체포합니다. 그런데 저는 고소인이에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고 심지어는 내가 큰 고통을 겪었는데도 저를 완전히 이 범죄자 취급하는 게 아니냐.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행정안전부 그리고 경찰청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이자에 대해서 탄원을 했습니다. 이 징계 요청을 한 거죠. 징계 요청. 정말 기가 막힌 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무원 출신이에요. 교육 공무원 출신인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공무원으로 있을 때도 이 민간인들 그러니까 식당 하신다든지 또는 택배 하신다든지 또는 이 뭐 많은 국민들이 있잖아요. 네, 이러한 국민들 민간인들의 삶에 대해서 나는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이 되려면 아르바이트를 포함해가지고 민간 기업 경력이 3년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간인들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민간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모르고 자기들은 국민 월급으로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니까 전혀 이 국민들의 아픔을 인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남의 귀중한 시간, 남의 일요일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저희처럼 바쁘게 사는 사람은 일요일에 진짜 소중한 만남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도 찾아뵈야 되고 그리고 아주 또 긴급한 만남이 있을 때는 그분들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가 있는가. 이런 자가 그냥 문자 툭 던지면 국민들이 내 나으리 알았습니다 이런 관료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공무원들은 국민 봉사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게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공무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이비 정치인, 사이비 공무원, 사이비 종교인, 사이비 교육인, 사이비 법조인, 사이비 경찰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그게 바로 공무원의 자세인데 그게 아니라 국민 위에 서가지고 관료주의 행사 하려고 한다? 이거는 난 사이비 공무원이다. 사이비 경찰관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비가 뭐예요? 그럴싸하지만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꾼들도 보세요. 사이비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게 정치인인데 뒷돈이나 받아 다니고 이런 통일교하고 유착돼가지고 완전히 여야 할 거 없이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네. 그래서 사이비 종교 집단하고 싸우다 보면은 이 자들이 반성과 사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경찰에 막 수도 없이 나가는 거예요. 거짓말하니까 또 나가고 또 반박해야 되고 법원도 한 번에 끝날 걸 그거를 막 3번, 4번, 5번, 6번 1년이 가는 거예요. 막 1년이. 예. 그리고 1심에서 승소해도 또 항소하는 겁니다. 예. 돈이 많잖아. 또 사이비 종교 집단들은. 그러니까 이게 미칠 노릇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찰관들이라도
이런 어떻게 보면 자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사회에 정의를 구현한다라는 것은 민간 영역에서 우리가 뭐 월급을 받습니까? 뭐 세금으로 무슨 지원금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들을 도와준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범죄자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또는 귀찮아하는 거죠. 귀찮아하는 거.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일산 동부경찰서 수사 1팀 문땡땡경이 내가 저번에도요 경찰들이 핵심 증거 자료를 보냈는데 확인도 안 하고 막 사건을 종결하는 그래서 내가 경찰들을 고소하고 그리고 이 고소고발을 했던 그리고 심지어는 재판정에서 이 절차적 적합성이 필요한데 절차적 적합성을 어겨가지고 그냥 판사가 그냥 그날 바로 그냥 바로 증인을 세워버리고 그리고 그 증인은 대순진리의 같은 교감이에요. 세워놓고 위증을 하는 거죠. 위증을 하는데 거기에 피해자에 대한 발언권도 주지 않고 완전히 불이한 그러한 법정의 모습을 보고 이 부분도 대법원과 그리고 대검찰청에다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해서 여기에 대해서 절차적 위법성을 이거를 확인해달라. 그래 지금 대법원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는데 내가 아주 강력하게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판사, 검사, 변호사, 이 변호사들도 이 자들도 잘못하는 자들은요 변호사 협회가 아니라 이 변호사들도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 대한민국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꾼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 경찰이 완전히 뭐 판사, 검사 뭐 극급이야 극급. 그러니까 여기에 변호사들이 붙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나중에 경찰들이 로펌에 취업해가지고 또 하나의 사법 리스크를 만드는 이런 사회 이거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 이번에 일산 동부경찰서 수사 1팀 문땡땡경이 이자의 오만함 이거 행정안전부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경찰청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계속 저한테 사유서를 요청한다. 한번 제대로 붙어보겠습니다. 제대로 붙어봐서 선량한 국민 교육 공무원 출신이고요. 저도 국립대학교 특임 교수까지 했고 많은 대학에서 강의해왔고 책을 약 50여 권을 출판한 작가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자문원법 기간에 자문위원을 2번 했어요. 저는 그때 신원조회를 해서 신원조회상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자문위원을 2번 했고 교육 공무원 할 때도 신원조회 해가지고 아무런 신원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교육 공무원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완전히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이게 완전히 무고죄 내가 무고죄로 고소한 것처럼 나를 이자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완전히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하차는 벌레 취급하는 게 아닐까.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약속이 어겨진다 그러면 문자로 보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사회생활 하는데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그런데 상대방이 문자로 오늘 못 가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시 만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화로 해가지고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래도 부족한 판국에 정말 기가 막힌 자가 아닐 수가 없어요.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찰청장 국민 직선제를 해야 한다. 경찰청장 국민 직선제하면 내가 출마하겠다. 출마해서 이 경찰관들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